네, 그러면 이제 다시 다음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것도 되게 중요한 창업가들이나 이제 하려는 분들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스타트업은 항상 뭐 청년 창업가들은 항상 배고프고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돈을 쌓아두고 창업하는 경우가 되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 뭐 이게 큰 거를 하더라도 막 1억이나 뭐 5천 정도 이렇게 받고 해도 사실 이렇게 받아도 결국에는 그 기술 보증 기금이나 이런 뭐지 중진공에서 투자를 그러니까 이 대출을 하고 양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5천 1억으로 사실 가능한 정도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고민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양산 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은 좀 어떤 것들을 고려해서 하면 될 수 있을지 좀 노하우들을 좀 전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시간이니까 순서를 약간 좀 바꿔서 우리 네. 기술장애인님께서 이제 먼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스타트업 기업이 이제 비용 절감이라는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좀 역발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매출을 올리는 거와 그다음에 비용을 절감하는 거하고 이제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 보면 TOC라는 제약 경영에서 보면 경영 요소를 세 가지로 보고 있어요. T라는 스루풋 매출에서 변동비를 뺀 걸 T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투자라든지 설비는 인벤토리라고 해서 I라고 쓰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OE라고 해서 운영 비용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항상 T가 커지는 거를 사업에 전념해라는 게 그 목표예요. 외부에다가 물건을 팔아서 돈이 들어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재고를 줄이는 게 그 다음 단계고, 운영 비용을 줄이는 것을 이제 세 번째로 이렇게 우선순위를 이렇게 꺽쇠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있어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또 비용 절감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비용 절감은 제가 기업에 있을 때 이제 V라는 기법을 주로 써서 밸류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이제 그 기능을 분석하고 그 V는 C분의 F라는 개념으로 해서 항상 코스트는 떨어뜨리거나 펑션을 올리거나 뭐 그런 화살표 개념으로 이렇게 풀어가는데 뭐 비용 절감이야말로 요즘 말하면 이제 가심비, 가성비 하듯이 그거는 우리가 필수인 것 같고요. 근데 선택을 한다면 저는 매출을 올리는데 더 신경을 쓰시고 그러면서 재고를 적절하게 운용을 하시고 재고는 목적이 고객한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재고를 준비하는 거지 우리가 그냥 마냥 재고하는 건 아니거든요. 고객 서비스를 어느 정도 할 건가의 가이드를 가지고 재고 관리를 하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고견입니다. 네. 네. 이어서. 예, 그러면 아까 역순서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양산할 때 비용 절감에 대한 제일 돈 안 들고 좋은 방법은 네. 경쟁 입찰입니다. 그 입찰할 적에 뭘 할 적에 견적을 받을 때에도 경쟁에서 받으세요. 그러면은 경쟁하면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경쟁에 임하는 사람이 약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견적을 받아도 한 군데서 받지 말고 여러 군데서 받아서 그 중에 싼 데로 가시면 가격을 절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쟁 입찰을 해라라는 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대량 생산을 하면 됩니다. 수를 늘리면 가격을 떨어뜨릴 요소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을 늘려주면 볼륨이 늘면 가격은 떨어진다. 이렇게 하는데 쉽지는 않죠. 네. 볼륨을 당장 늘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안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법이 이제 우리 신현이 말씀하신 저는 V거든요. V에 가장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부품 수를 줄이는 겁니다. 부품 수를 2개 했던 걸 하나로 만들면 2분의 1로 줄겠죠. 그래서 부품 수를 줄이는데 이거 하면서 문제가 생겨요. 이거 하면 분량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V를 했다가 성공한 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설계 때에 가졌던 부품 단순화나 또 재질 변경도 하거든요. 근데 재질 변경 이런 것을 하면 조금 절감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분량이 많이 증가를 하더라. 그래서 분량 크레인 비용 물어주고 그 다음에 이미지 먹칠하고 나면 제품 안 나갑니다. 그때부터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제가 왜 그런지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부품 단순화와 재질 변경을 하면 이렇게 실패를 할까? 설계하는 사람들은 고심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설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해서 그 부품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양산하는 사람들은 목적이 그거죠. 원가 절감이라는 목적을 딱 두고 있기 때문에 부품 두 개에서 하나를 줄이면 되고 재질 바꾸면 돼, 싼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품질에 영향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V가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V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야 되는데 V를 하려고 하면 개발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처음에 신제품 개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다루면서 해줘야지 단순하게 원가 절감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경쟁 입찰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앞서 말씀해 주신 내용하고 거의 뭐 중복적인데요. 우선 저는 이제 금형이 제작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뭐 부품도 뭐 이미 줄일 만큼 줄였고 이제 그건 이제 더 이상 손댈 데가 없다면 실제로 이제 제품 이제 그 원가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당연히 원료비가 들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사출비가 들 거고 이제 사출비에는 이제 뭐 조립까지 다 포함한 이제 사출비가 들 거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뭐 포장비가 들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뭐 공장 그 생산하는 업체 뭐 또 관리비까지도 뭐 고려도 해야 되겠지만 이제 그건 이제 번외로 둔다고 해도 그러면 이제 쉽게 원료비, 사출비, 포장비면 이제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도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좀 말씀드린 것처럼 원료에 대한 그 확고한 그 본인의 어떤 그 기준도 분명히 있어야 될 거고요. 사출비는 그 좀 전에 그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뭐 캐비티의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미 이제 고려가 좀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뭐 좀 이따가 또 다시 저희가 패키지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또 포장비도 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어느 쪽을 뭐 사실은 좀 뭐 이렇게 뭐 일부를 포기하기는 사실 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저는 좀 그 생활용품 쪽으로 많이 좀 그 개발을 하다 보니까 사실 아주 막 정밀한 어떤 뭐 전자부품처럼 뭐 이렇게 좀 어려운 뭐 금형을 제작하고 뭐 진행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좀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부품 수를 좀 줄이고 캐비티를 향상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그나마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 더 주실 말씀들은 이제 여기까지 뭐 하면 되겠죠? 네. 그럼 일단 그럼 양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정말 깊게 정말 파봤는데요. 네, 그 다음 이제 양산이 되고 났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패키징을 해서 이 소비자한테 이게 선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스무스하게 저희 패키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질문 순서를 좀 하면요.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서 약간 이게 되게 뭐랄까 좀 추상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좀 본질적인 질문을 갖긴 한데요. 제품 스타트업한테 이제 패키징이 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뭐 당연히 되게 중요하죠. 사실 뭐 이쁜 게 되게 중요하고 하다 보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패키징할 때 고려될 요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패키징을 할 때의 고려 요소와 그리고 그 중요성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이제 그 경험에 좀 비추어서 좀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패키징이라는 용어가 조금 생소할 수도 있고 반도체에서는 또 기능을 또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패키징을 좀 조사를 해보니까 포장이라고 있는데 왜 패키징이라는 말을 쓸까에 대한 그 의문점이 거기 그 해설이 나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도로 포장하고 용어가 비슷해서 혼돈스럽다. 네. 그다음에 훈장 포장하고 그 비슷해서 혼란스러워서 국내에서는 가급적 패키징이라는 용어를 써서 포장의 용어로 대체를 하고자 권한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우리가 패키징을 쓰는 것 같고요. 그 패키징의 그 포장이라는 단어를 한자를 보면 그 태반에 아이가 들어있는 포자가 들어있어요. 이런 모양의 포자에 장자는 꾸민다. 그래서 알맹이를 품고 있으면서 꾸민다라는 게 이제 포장의 의미가 돼 있어서 그거를 풀어서 얘기하면 제품 더하기 포장을 하면 상품이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면은 포장은 두 가지 기능으로 설명을 했어요. 기술적인 기능과 마케팅적인 기능으로 해서 포장을 보니까 기술적인 기능은 다 아시겠지만 용기로서 쓴다, 보호한다, 보존한다, 취급한다, 저장한다, 폐기가 용이하게 한다는 그런 기술적인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포장이 또 마케팅적인 기능이라고 하면 판매를 촉진하고, 그다음에 정보를 전달하고, 전시하고, 상품성의 가치를 올리는 마케팅적인 두 가지 요소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쭉 들으면 포장해야 되겠나라고 당연히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충분히 아실 거고요. 패키징 업체를 만약에 선정해야 된다면 모든 거는 그 QCD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구 사항을 충분히 만족해주는 성능이 나와야 될 거고요. C는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 좀 가야 될 거고요. D는 우리가 수급하기 거리가 가까운 데 있으면 제일 좋고요. F는 수량을 바꾸거나 모양을 바꿀 때 바로바로 플렉시블하게 대응해주는 업체가 있으면 QCDF면 뭐 만사 형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사님. 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전반적인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난다기보다는. 그리고 약간 저희 웨비나가 이렇게 알찬가 했더니 그 이제 다시 좀 생각을 좀 해보니까 이게 이론적인 부분들과 네. 정말 실제 경험적인 부분들이 정말 잘 어울려지는 저희 웨비나인 것 같거든요. 지금 약간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그 백 이사님께서 이어서. 네네네. 뭐 제품 패키징에 관한 부분들은 앞에서 우리 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첫째는 이게 우리가 물건을 사기 전에 사실은 패키징을 보잖아요. 네. 패키징이 예쁘면 그 물건에 호감이 갑니다. 물건을 집어보고 싶고 뭔가 좀 굉장한 게 들어있는 것 같아. 선물 같아? 뭐 이런 느낌이 이제 설레잖아요. 좀 그래서 그런 느낌들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패키징이 이제 구상이 저는 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패키징에 관한 이제 기능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효과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신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다 공감을 하는데 이제 스타트업들이 패키징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 많이 하잖아요. 네. 패키징을 해야 되는데 이걸 누구한테 물어봐야지? 아니면은 이거 내가 다른 데 참고할 거라도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하는데 이걸 프라틱으로 할까? 아니면은 그냥 종이로 할까? 네. 여러 가지 고민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고민을 그 일반 엔지니어들도 다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가장 좋은 솔루션은 뭐냐면 패키징 디자인 업체를 찾아가는 거예요. 패키징 만드는 공장을 찾아가면 안 되고 패키징 디자이너를 찾아가면 됩니다. 패키징 디자인 업체에 가면 패키징 디자인 업체에서 거기에 맞는 디자인을 해주거든요. 근데 돈을 지불해야 되죠. 네. 근데 혼자 끙끙 앓고 고민하는 것보다는 돈을 지불하고 패키징 디자인을 하는 게 훨씬 더 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품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패키징이 현찮으면 그 물건 자체가 현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포장을 진짜 아주 좋게 하면 속에 있는 내용물도 좋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밖에 있는 포장을 진짜 값어치 있게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돈을 많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품을 딱 봤을 때 저거 정말 한번 만져보고 싶고 써보고 싶고 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려고 하면 고민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인 업체를 찾아가서
디자인 업체를 만나면 됩니다. 근데 패키징 디자인 업체들도 그 부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자 하는 쪽에 가능하면 경험 있는 업체를 좀 찾아가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이어서.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에 하니까 앞서 다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뭐 네. 다른 말씀을 좀 드릴 만한 게 사실 많지는 않고요. 이거 추가적으로 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그 예전에는 그냥 파손을 방지하기 위함에서 이제는 정말 그 제품의 가치를 그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패키지는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뭐 그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글로벌 회사인 뭐 애플이나 뭐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핸드폰 케이스만 봐도 매년 정말 놀라울 정도로 패키지가 변화하고 있고 또 그 어떤 그 박스의 어떤 재질이나 어떤 컬러나 폰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뭐 나날이 지금 계속 좀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생각했을 때는 한 11월인가요? 12월인가? 킨텍스나 아니면 저 코엑스 같은 데서 그 보통 이렇게 전시회를 많이 하거든요. 네. 뭐 굿 디자인이나 아니면 뭐 국내에서 하는 뭐 디자인 뭐 센터에서 하는 뭐 이런 그 전시회가 있는데 수상작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물론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 중에서도 그런 그 그런 그 전시회에 공모전에 이렇게 선정이 돼서 이제 전시하는 경우도 많겠죠. 근데 제가 가보니까 분야 자체가 제품 디자인뿐만 아니라 패키지 디자인 분야가 또 따로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또 많이 출품을 하고 또 선정이 돼서 또 전시도 하는데 굉장히 아이디어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한번 이렇게 보시려면 그런 그 전시회도 한번 가서 관람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많은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생각보다 양산에 비해서 이제 패키징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 그 좀 명확하기도 하고 그렇게 막 쉽게 이렇게 팔 거는 양산에 비해서 좀 적은 것 같아요. 혹시 이제 저희가 그냥 질문 다 드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패키징에 대해서 좀 주시지 못했던 얘기라던가 뭐 좀 사례 같은 걸 좀 들어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있으면 좀 들어주시면서 저희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그 패키징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좀 이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그 포장 박스에 보면 그 박스 테이프가 다 붙어 있죠, 이렇게. 네. 포장 이렇게 종이 붓고서 박스 테이프 꼭 붙이잖아요. 재활용을 하려고 하면 박스 테이프를 다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네. 박스 테이프 같이 들어가면 비닐이기 때문에 종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친환경이 되려고 하면 리사이클이나 리유저나 이런 것들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리사이클, 리유저 하려고 하면 그런 포장 테이프가 같이 붙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포장 테이프가 없는 그런 박스,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포장 테이프가 없는 그런 박스가 우리 피자 박스도 있고 또 요즘은 이제 골판지 박스를 그 테이핑으로 해가지고 그냥 붙이는 그 날개 박스라는 업체, 예, 좀 많이 좀 이용해 주세요. 그런 거 많이 이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 포장을 개선할 수 있는 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끈 달린 포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쉽게 운반할 수 있는 우리 그 사과 박스나 과일 박스는 옆에 이렇게 손잡이 구멍이 있잖아요. 이런 구멍처럼 구멍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 박스를 그 택배하시는 분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을 하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그 박스를 설계할 적에 우리 국내 표준 팔레트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 팔레트 사이즈에 올라갈 수 있는 이 포장 그 사이즈로 만들면 운반 효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데 보통은 뭐 그런 게 고려를 안 하고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파레토 사이즈에 딱 적재했을 때 효율적으로 딱 올라갈 수 있는 그 사이즈의 박스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이슈가 그거지 않습니까? 포장 재질 중에 비닐우, 비닐우라고 얘기했죠. 비닐. 예, 비닐 재질을 없애자 이렇게 하잖아요. 석유화학 제품들을 없애자고 그러는데 석유화학 제품들을 없애고 대신에 이제 친환경이라는 게 그거죠. 썩을 수 있는 거,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종이라든지 아니면 뭐 나무 재질이라든지 천연 재질을 사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포장 재질들을 많이 개발을 하자고 해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한번 그 포장을 고려하시면서 이런 소재에 관한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보고 또 포장을 어떻게 하면은 그냥 우리가 얘기했던 디자인이나 이런 쪽 감안하지 말고 이동을 잘 할 수 있거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생각한다고 하면 굉장한 또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 스타트업에서 지금 포장이라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친환경이나 과포장이나 과무게 이런 거를 억제하는 거는 고려를 해야 됩니다만은 제가 볼 때 스타트업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들어있는 본질을 어떻게 잘 보호하고 잘 홍보할 수 있는지 그게 일단은 현실적인 면에서 접근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보는 거고요. 제가 이제 그 최근에 보는 이제 화장품 업체 같은 거 보면은 내용물보다는 용기에 엄청나게 많은 그 업무가 가중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용기하고 펌프하고 라벨하고 이 세 가지를 수급하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라벨을 없애서 병에다가 직접 인쇄를 시킨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방법을 많이 바꾸고 있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포장은 뭐 지금 알맹이를 우리 콘텐츠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그 패키징에 대해서 스타트업에서는 고려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네. 거의 오늘 1시간 40분 정도 정말 쉴 새 없이 그 양산과 패키징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셨는데 그 어느 때보다 되게 좀 뭐랄까 깊이 있고 정말 딱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그 말씀을 되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조 스타트업들이 결국에는 이제 지금까지 웨비나가 했던 것들은 단계별로 되었었는데 이제 마지막 단계인 유통과 마케팅 전에 가장 딱 대미를 장착하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던 시간이 아닌가 되게 싶습니다. 기술장애 네트워크가 있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제조 스타트업들은 정말 비용도 되게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경험들이 다들 많을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되게 만들어진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항상 여기 기술장애 네트워크의 문은 열려 있으니까 항상 또 장님들께서는 여러분들 도와드리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실 때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손을 내미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흥창업센터에서는 이걸 준비해서 잘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네, 계속 진행되니까 언제든지 노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5번째 제조 스타트업의 양산, 패키징하는 모든 것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했습니다.